한 주간의 증시 일정을 미리 알아보는 시간이죠. 문현진의 주식 캘린더 시간입니다. 다음 주 일정을 미리 알아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고민 많으실 텐데요. 제가 그거 여러분들께 하루에 5분만 투자하시면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반드시 부탁드리고요. 바로 다음 주에 어떤 일정들이 있을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5월 16일 월요일입니다. 이제 윤석열 정부가 들어섰다라고 하죠. 그래서 새로운 정부가 첫 시정연설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직접 대통령께서 올라오실지 연단에 설지 안 설지가 관심사에 또 올라내리고 있는데, 어쨌든 이제 소상공인 지원, 추가 경정 예산안과 관련되어서 이제 정부가 예산을 어떻게 짤 건지 그런 거에 대한 이야기가 있을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가지는 것이 아무래도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당연한 바가 아닐까 생각을 하니까요. 조금은 집중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별거 아닐 수도 있고 굉장히 중요할 수도 있는 내용인 것 같아요. NH 농협생명이 RBC라고 하는 비율을 공개한다고 해요. 이 RBC 비율은 아무래도 보험사의 재무 건정성을 나타내는 지표다라고 보면 되는데, 농협생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래 보통 실적하고 같이 발표하는 게 일반적이었는데 RBC 공시 비율 이번에 실적 발표할 때 미뤄버렸어요. 그래서 야, 이거 지금 생각보다 안 좋게 나와서 미루는 거 아닌가라고 의심을 하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1분기 말 농협생명의 RBC 비율이 150%가 되지 않을 거다라고 하면서 생각보다는 좀 떨어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보험사의 건전성이 얼마나 될지 그런 것들을 체크할 수 있고, 여러분들이 보험사의 건전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보험, 주식, 은행 이런 것들은 다 금융권에 속하잖아요. 그래서 이 금융권 건전성도 체크를 같이 한번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쨌든 투자를 하시든 경제활동 인구라고 한다면 당연히 알아야 되는 내용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같이 한번 넣어보았습니다. 자, 그리고 5월 17일입니다. 미국 의회에서 이제는 UFO 관련 공개 청문회가 있다고 해요. 약 50년 전에 있었던 UFO 미확인 비행 물체가 발견이 되었었는데, 이거에 대한 이야기가 조금 있을 거라는 거죠. 이게 도대체 뭐였느냐. 그래서 당시 공군은요, 미확인 비행 물체가 있는 것 같은데, 그리고 이 공군이 항공기가 날아가다가 UFO를 발견한 거예요. 근데 저 UFO가 진짜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분석을 해봤더니 가짜는 아닌 것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게 진짜로 전쟁 위협에 됐던 어떤 내용인 건지, 아니면 적국, 그러니까 러시아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내용들이었던 건지, 외계에서 왔는 건지 진짜로 알 수가 없던 거예요. 그걸 이때까지 입국 다물고 있다가 이제는 처음으로 공개 청문회가 열려가지고 그게 도대체 뭐였는가에 대한 이야기 나올 것 같아요. 사실 주식하고는 별로 상관없는 내용인 것 같기도 하죠. 근데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것이 좋다 생각이 드는 건요, 이제 그런 내용들이 좀 이제 요즘에 화성으로 간다 만다 이렇게 하면서 우주 관련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을 때 항공우주뿐만 아니라 항공 관련 기업들이 움직일 수 있는 어떤 모멘텀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별거 아니면은 그냥 흐지부지하게 끝나겠지만, 정말 UFO였더라 또는 이상한 이야기가 나오기라도 한다면 역시나 위성 관련주라던가 이런 것들이 일시적으로 움직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별거 아닐 수도 있지만 궁금증을 자아내기도 하고, 그리고 별거일 수도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한번 첨가를 이렇게 좀 첨부를 해놔 봤습니다. 그리고 화요일은 사실 저거 말고는 별거 없어서 넣어놨습니다. 자, 그리고 문제는 뭐냐면 수요일은 진짜 볼 게 없더라고요. 수요일에는 뭐가 있을까 했는데 딱히 없어요. SNK라고 하는 회사가 상장 폐지가 된다, 그런 이야기 말고는 딱히 이야기 해드릴 게 없어가지고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요일도 사실은 넣을 게 없더라고요. 맘스터치가 변경 상장이 된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1억 주가 발행이 되어 있는 기업이 이제는 1000만 주로 발행으로 바뀌기 때문에 10분의 1로 주식수가 줄어들게 돼요. 그러면 품절주가 되겠죠. 그래서 지금 거래 정지가 되어 있는데, 요게 이제 재개가 되면 급등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자진 상패 시도하다가 실패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식수가 안 그래도 자진 상패하려고 하면은 대주주가 95%인가 97%까지 이렇게 비중을 늘려야지만 상패가 가능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막 사겠다라고 공개적으로 살게라고 했는데도 다 못 샀기 때문에 상패가 지금 잘 안 된 건데, 그러면 그 비율이 안 되더라도 그 비율의 언저리까지는 다 샀는데 그걸 또 주식수까지 줄여놨으니까 자칫 잘못하면 이거는 엄청난 급등주가 될 수 있겠다 생각이 들죠. 들고 계시는 분들이야 좋을 수 있는데, 이제 사려고 하는 분들은 좀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들고 있는 분들께는 죄송하지만 안 사줘야 들고 있는 사람들도 못 팔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서로 진짜 누구에게 편들 수도 없는 상황이죠. 들고 있는 사람들은 잘 팔고 싶을 거고, 저는 고점에 안 샀으면 좋겠거든요. 그럼 들고 있는 사람들이 못 팔아요. 그럼 물리게 될 거고. 이게 참 애매하죠. 그리고 주식은요, 네 편 내 편이 없어요. 그냥 돈 벌어가야만 하는 거기 때문에 다 같이 잘 살자 이런 건 안 된다라는 걸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어찌됐든 들고 있는 분들 잘 파시길 바라고요.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라도 맘서치 사주지 말자라는 전략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죠. 자, 그리고 20일입니다. 5월 20일 금요일에는요, 한미 정상회담이 열리기도 하고 미국 옵션 만기일도 있는데, 미국 옵션 만기일은 사실은 뭐 별거 없을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없을 거다, 뭐 별 흔들림 없을 거다 생각이 드는데, 한미 정상회담은 우리가 조금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러면 5월 20일에서 21일 정도에 열릴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 바이든 대통령이 5월 20일부터 24일까지 한국과 일본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방문을 해가지고 일본, 호주, 인도 뭐 이렇게 해서 많은 국가들을 조금 방문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뭐 어떻게 될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한국과 일본에 방문하기 때문에 20일이 될지 21일이 될지 어떤 식으로 우리나라에 귀국을 할까, 어떤 시간이 들어오실까, 뭐 이런 이야기들이 뭐 논의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들에 따라 가지고 방한을 하게 되면은 첫 정상회담인데, 여기서 어떤 이야기가 오갈 것인가, 일단 인사 정도 하고 축하 정도 하고 이렇게 마무리가 될 가능성은 있지만, 그래도 정상이 만났는데 뭐라도 얻어가는 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지금 환율이 올라가고 있는 만큼 달러 스와프를 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도 조금 궁금할 거고, 그리고 뭐 이제 FTA라든지 이런 부분들 계속해서 이야기 나왔던 거, FTA를 다시 해야 된다라고 미국이 해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번에도 또 하게 될 것인가, 그래서 시장에 엄청나게 영향을 줄 수도 있고 별거 아니게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찌됐든 이 한미 정상회담을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주말까지 해서 계속해서 지켜봐야 되는 내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그거 말고는 사실 이번 오는 주에는 별로 특별한 일정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개별 종목 장세가 조금 진행이 될 것 같고, 시장 전체가 약간 숨죽여서 갈 것 같다, 한미 정상회담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염두에 두시면서 투자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어찌됐든 오늘 제공해드리는 정보로 여러분들 투자 다음 주도 성공하시길 기원해드리면서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식 캘린더 시간의 문현진 멘토였습니다. 고맙습니다.